안녕하세요. CMS 대치 입시센터의 김진수 원장입니다. 화면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서울과학영재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? 서울과학영재학교는 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국제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국가대표로 배출하는, 즉 유능한 인재가 상당히 많이 속해져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.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이 서울과고 출신으로서 각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에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상을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에요. 올해 CMS에서 서울과고 몇 명을 합격했는지. 이 숫자가 올해 CMS에서 합격한 서울과고의 합격생 숫자예요. 전체 인원수가 120명인 건 알고 계시죠? 이때 박수가 한번 나와야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CMS에서 어떤 전략과 방침으로 학생들을 수업하고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길래 이 정도의 퀄리티로 학생의 합격수가 나올 수 있는지, 이 내용을 2022학년도 서울과고 2차 지필고사 문헌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서울과고는 한 5년 전부터 해서 수과학적인 어떤 융합적 내용, 창의적 내용, 이런 서술적인 내용, 정성적 평가, 즉 얘기하고 있는 이 6가지의 테마를 체크하기 위한 문제 스타일링을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해왔고 그에 맞춰서 출제도 좀 많이 해왔던 학교예요.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상에 녹여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. 포인트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돼요.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적인, 외적인 융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, 지구과학과 화학에 대한 융합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얼룩말에 해당하는 뭔가의 내용, 분자의 진동 전달, 열섬 현상. 즉, 한 가지 과목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중등과학의 범위 안에서 지구과학과 화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인 거죠.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서술하세요. 3가지에 대한 답이 딱 3가지로 결정되어져 있지 않을 거예요. 얼마나 다양하고 유창하게 접근을 통해서 융통성 있는 답안을 적용할 것인가, 여기에 따른 정성적 평가가 상당히 잘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난이도의 조절이 어느 정도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수학 문제에 비해 이 융합형 과학 문제는 난이도가 살짝 좀 노멀해진 상태로 출제가 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합격자 발표에 어떤 변별력에 과학보다는 수학이 조금 더 임팩트가 지금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수학 쪽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좀 풀 수 있었는지에 따라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좀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어서 이제 2번째로 들어가는 내용이 수학 문제예요. 수학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들, 포인트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느냐. 올해 출제됐던 서울과고의 수학 문제에는 2가지 특색이 있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지금 제시문 2번에서 보고 계시는 이 내용. 수학 문제인데 이게 수학 문제로 보이시나요? 수학 문제를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섞어서 융합을 만들어낸 첫 번째 해예요.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라면 생각보다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, 하지만 그 풀이 과정에 대한 내용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학 스타일에 있던 조합형 문제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스타일링만 어느 정도 융합 구조가 이루어졌지 어느 정도는 수학 문제에 좀 가깝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. 2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3번 문제처럼 본인의 연구에서 난수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적고 방법을 고안해라. 얼마나 흥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. 이 측면에 대한 어떤 의지가 상당히 좀 보였던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예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 문제는 융합형 구조로서에 대한 문제는 간혹가다 한 번씩 계속 보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열린 문제가 만들어진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 건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.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2번째는 이제 독창성과 정교함에 대한 어떤 판단법인데요. 내용을 하나하나 접목하는 데 있어서는 스텝별로 상당히 좀 독창적이고 정교한 어떤 분석들이 필요한 문제들인 거죠. 그게 아니라면
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공간적인 생각들을 상상으로 잘 이루어낼 수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포인트가 잘 보일 수 있는 5번 문제와 같은 내용들인 거죠. 스텝별 규칙 잡기가 이 2번 문제의 핵심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입체 도형의 구조 파악이 이 5번 문제의 핵심 구조가 되겠죠. 즉, 독창성과 정교함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주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다량으로 접근해보고 혹은 약간의 좀 난이도가 높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의 아이디어를 접근해보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는 게 서가형에 대한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과정일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과목 간의 밸런스인데요. 2차 지필고사에서 과학, 기하나 뭐 어떤 조합 과목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. 그러면 항상 3차 캠프에서는 대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. 그래서 앞으로 올해 서울과고를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들이라면 한쪽 과목에 너무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세 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잘 잡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러를 잘 짜시기를 간절히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. 맞출 수 있으시겠나요? 꽤 좀 너무 낯설지 않나요? 이게 실제로 내가 풀 수 있는 난이도인가? 선행도 안 나온다고 했고 중등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과연 중등 범위가 맞는가? 이런 어떤 좀 힘든 어떤 좀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좀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도 좀 들어요. 근데 CMS를 믿고 오시면 너희들도 다 된다 이거죠.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올해 CMS에 등원했던 재원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고 모의고사를 통해 접했었던 문제의 유형들이에요. 왼쪽 문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, 오른쪽에 출제된 게 화학에서 지금 교재상에 들어가 있었던 지구과학과 화학에 대한 융합 문제. 어떻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출문제와 좀 유사성을 많이 보고 계시나요? CMS에 재원했던 학생들은 이런 스타일에, 즉 서가형에 맞추어진 어떤 문제의 스타일에 상당히 근접하고 밀접할 수 있는 문제의 요소로 상당히 훈련을 오랜 기간 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약간의 우위를 더 점하면서 최종 합격자의 어떤 영예를 아까 보여드렸던 66명 이상, 60명 이상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면서 서울과고 비롯 모든 학교들에 대한 합격을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. CMS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